우주와 인간 제1편. 우주가 언제 어떻게 탄생되었는가의 문제는 학문적인 과제로 가치가 있을지 모르나 우리의 실생활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우주가 있고 그 우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원리로 움직이고 있는가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 개인의 꿈을 이루는데 왜 거창한 우주를 거론하는 것인가? 우주는 우리가 속한 삶의 거대한 공간이자 인류 탄생의 배경이기 때문이다. 또한 꿈을 이루는 원리는 우주의 원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지구, 태양, 그 외에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존재하는 곳, 모든 생명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우주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대 과학이 말하는 우주론에 따르면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우주도 별도 원자도 없었다. 시간과 공간마저도 없었다. 처음 시간과 공간이 태어나는 시점을 우리는 대폭발 혹은 빅뱅이라고 부른다. 물론 그 전에는 무의 세계, 알 수 없는 세계였다. 초기 우주의 모습을 처음으로 계산해낸 과학자는 러시아 출신의 미국 물리학자 조지 가모프다. 그리고 1965년 미국의 천문학자 펜지어스와 윌슨은 공동으로 우주 배경 복사를 관측함으로써 빅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주는 138억 년 전 빅뱅으로 탄생하여 지금까지 팽창을 계속하고 있다. 우주가 점점 빠른 속도로 팽창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사람은 천문학자 애덤 리스이다. 우주 공간은 현재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팽창 속도는 거리에 비례해서 늘어나는데 이 너머에 있는 우주는 현대 과학적 능력으로는 관측할 수가 없다. 안타깝게도 인간이 관측 가능한 우주는 신호가 지구에 도달하는 범위까지이다. 하나의 점에서 시작한 우주는 탄생 직후 엄청나게 뜨거운 에너지의 덩어리였고 그 높은 에너지 속에서 아주 작은 입자들이 만들어졌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해 밝혀진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는 10가지가 넘는다. 그러나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는 쿼크이고 이것들이 서로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다. 우리가 아는 모든 원소들의 기본 재료인 양성자, 중성자, 전자는 빅뱅이 일어나면서 순식간에 모두 만들어진 것이다. 이때 만들어진 양성자가 바로 우주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원소인 수소의 원자핵이다. 이 수소 원자핵이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다. 과학자 조지 가모프는 우리가 우주에서 관측하는 별과 은하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99%를 차지하는 수소와 헬륨은 빅뱅이 일어난 지 3분 이내에 모두 만들어졌고 나머지 원소들은 한참 후에 별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나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물질은 수소와 헬륨보다 다른 원소들이 훨씬 더 많다. 이 우주 속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 같은 은하계가 수천 수만 개 존재하며 이것이 바로 우주를 구성한다. 인간의 과학으로서는 우주 속의 태양계 내에 지구처럼 생명체가 존재하는 다른 행성이 있는지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다른 은하계에서 지구와 유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행성이 존재할 것이고 또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 우주 세계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즉 블랙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보이지 않는다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며 보이는 것 또한 전부가 아니다. 현재 과학기술로는 우주에 보이지도 않는 것에 대해 증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 무엇, 즉 에너지 등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고 추정할 뿐이다. 예를 들면 전파, 파동 등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고대 불교에서는 현대 과학이 정확히 밝히지 못한 우주를 불멸하는 세계로 보았으며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상호 순환한다고 보았다. 지구 내 모든 물질, 물체는 서로 다른 종류의 파동, 충돌로 변형, 소멸, 창조되고 있으나 우주는 별, 행성 등의 자체적인 에너지, 증감으로 인하여 행성 간 충돌이나 스스로의 변형으로 장기적인 소멸, 창조의 변화를 겪고 있다. 양자역학이란 원자나 분자 단위 이하의 세계를 다루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양자역학이 미시 세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컴퓨터 시스템도 양자역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모든 물질은 물질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입자인 쿼크들이 어떤 에너지에 의해 밀고 당겨지면서 양성자, 중성자, 원자핵, 전자, 원자, 분자 순으로 물체가 결정되고 움직여진다. 그 전자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그 주위를 움직이고 있으며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 은하계의 모양과 흡사하다. 다시 말해 가까이서 보면 분리되어 있지만 멀리서 보면 붙어 있거나 이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 입자들은 인간이 관찰하기에 매우 불규칙적이고 불안정해 보이는데
우주가 움직이는 모습이나 우리가 활동하는 모습처럼 전자는 독특한 운동을 한다. 또한 원자의 속은 비어 있다. 이것은 우주의 블랙 에너지 혹은 미지 에너지와 같은 것으로 우리 눈에는 비어 있는 것 같이 보일 뿐이다. 이것이 우주의 모습이다. 양자역학의 관찰자효과 이론이란 세상의 모든 물질이나 물체는 입자나 파동으로서 이루어졌으며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입자나 파동은 보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따라 결정되어 보인다는 것이다. 위의 그림으로 나타내어진다. 양자역학의 관찰자 효과 이론에서 파동으로서 전자의 성질은 과연 무엇일까? 물질 입자를 쪼갤 수 있는 데까지 쪼갤 경우 입자는 사라지고 진공 상태의 파동만이 남는다. 즉 원자는 가능한 모든 상태의 파동, 전기 신호와 에너지로 구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물체들이 여러 형태인 이유는 원자 내 입자의 구성 배열과 그 양의 차이 때문이다. 양자진공론에 의하면 진공은 물질과 에너지가 탄생하는 미분화 상태의 근원이다. 진공은 시공을 초월한 무한대 공간으로 우주의 본질이기도 하다. 이는 인간에 보이지 않는 능력과도 같다. 양자역학에서 모든 물질은 파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양자역학의 실험 결과 핵 주위의 궤도를 점유하는 전자가 입자 모형으로 완전히 설명될 수는 없으며 파동 입자 이중성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즉 전자는 태양을 도는 행성의 방식으로 핵을 궤도에 진입시키지 않는 대신 정상파로 존재한다. 따라서 전자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에너지는 끈에서의 파동의 기본 주파수와 비슷하며 높은 에너지 상태는 기본 주파수의 고주파와 유사하다. 그런데 전자는 절대 단일 지점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다. 전자와 쿼크와 같은 물질 입자는 힘 전달 입자를 방출하고 이 방출로 일어나는 반동이 물질 입자의 속도를 변화시킨다. 그런 다음 전달 입자는 다른 물질 입자와 충돌하여 흡수된다. 이 충돌이 두 번째 입자의 속도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마치 두 물질 입자 사이에서 힘이 작용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그 입자들은 광파나 중력파와 같이 파동의 형태로 우리에게 나타난다. 물질 입자들이 어떤 에너지로 상호작용을 할 때에도 그런 파동이 방출된다. 이러한 성질들은 결국 우주의 물질 구성과 작동 원리로서 인간의 구성과 움직임을 설명하는 기초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인간을 포함한 자연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자, 그럼 우주의 변화를 이끄는 힘은 무엇인가? 러시아의 양자 생물학자 포포닌 박사는 인간의 DNA가 세상을 이루는 양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 포포닌 박사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광양자만 들어있는 진공 상태의 튜브에 인간의 DNA 샘플을 넣자 무질서하게 있던 광자는 인간의 DNA에 반응해 새롭게 배열했다. 인간의 DNA가 세상의 기본 물질인 양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관찰된 것이다. 그런 다음 튜브에서 DNA를 제거하자 광자들은 DNA가 여전히 튜브 안에 있는 듯 일정한 패턴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이 실험으로 인해 인간의 DNA는 우주를 구성하는 양자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학자들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허공 속에 어지럽게 퍼져 있던 양자들이 우리의 에너지에 반응해서 시선을 준 곳으로 빠르게 모여든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양자들은 평소에는 에너지, 즉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인간이 보는 순간 물질인 입자로 바뀐다는 것이다. 양자역학은 물질을 만드는 것이 곧 인간의 마음이라는 획기적인 이론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프리스턴 대학의 물리학자 존 힐러 박사는 양자의 세계에서 인간은 우주의 관찰자가 아니라 참여자라고 하였다. 과연 우주에 법칙이 존재하는가? 우리는 우리의 꿈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주의 법칙이자 자연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이고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회전하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고 있는 것과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밤과 낮에 있는 것 등이 모두 자연의 법칙이다. 다시 말해 모든 생명체가 이러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적응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 약육강식, 적자생존, 생명체 탄생과 죽음, 진화, 발달과 퇴화, 기후변화, 욕망, 생존 본능, 생존 경쟁, 종족 보전, 생로병사 등 인간들을 포함해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현상들은 자연적인 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이런 현상들을 현실로서 냉정하게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파악해야 한다. 우주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움직여야 우리의 꿈을 성취하는 데 용이하다. 그렇다고 전문적인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무심하게 지나쳤던 객관적인 사실들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다. 첫째, 우리를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이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까지도 에너지로 되어 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물리학적 에너지들은 보이지 않아 미처 느끼지 못했지만 사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에도 에너지가 들어있는 것이다. 우주의 모든 물체들이 나타나서 사라지는 것 모두가 에너지의 생성과 소멸에 따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에너지가 없으면 생각과 마음, 행동이 불가능하다. 반대로 생각과 마음, 행동이 없으면 에너지도 소멸된다. 둘째, 그 에너지에는 진동 파동이 있다.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물체마다 고유의 파동을 지니고 움직인다. 지구의 모든 물체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빛, 소리들도 진동을 가지고 있다. 물론 우리의 몸과 생각과 마음, 행동도 진동을 한다. 모든 것들은 우리도 모르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셋째, 우주의 에너지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우주의 팽창이론에 따르면 아직도 규명하지 못하는 어떤 에너지의 변화에 의해 우주는 끊임없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가 변하지 않는다면 현재 상태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 우주의 법칙은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우리 스스로 삶의 모든 조건들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넷째, 우주의 모든 것은 서로 상호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가까운 예로 지구와 달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지구에서 조석 간만에 차가 일어나는 이유는 달과 지구 간의 상호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태양과도 인력이 있지만 지구와 달 간의 거리가 지구와 태양의 거리보다 더 가깝기 때문에 달의 인력이 더 크게 작용한다. 예를 들어 가족과 직장 동료 중에 어디서 상호작용이 더 큰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해하기가 쉽다.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과 존재는 각기 고유한 인력으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각각 에너지를 교환한다. 이러한 에너지의 교환은 끊임없이 지속되며 인간에게도 똑같이 작용한다. 다섯째, 인과관계이다. 우주의 모든 것의 결과에는 그 원인이 있다. 우주는 평형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난다. 원인이 있으면 예외 없이 반드시 결과가 있다.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없다. 우주의 탄생 과정에서 보았듯이 크고 작은 입자들이 서로 충돌하여 행성이 되고 해성이 된 것이지 스스로 행성이나 별이 된 것은 아니다. 이처럼 지구상의 모든 현상도 주고받음으로 인하여 다양한 생명체와 무생물이 생기고 사라진다. 그리고 다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순환의 연속이다. 즉 동양사상의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처럼 당신의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다. 이것이 바로 카르마이고 동양 철학사상의 핵심인 인과응보이다. 지금의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고 지금 현재의 생활습관은 미래의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십시오. 감사합니다.